네,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6천만 원 선을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만 보더라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좀 급등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들어하시고 계실 하루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 생각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이런 명언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막연하게 행복 회로를 돌리고 뇌동 매매를 하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장 속에서 특히나 우리의 내비게이터가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죠. 네, 다들 계획은 있죠. 그렇죠. 네, 올라가서 차 살 계획. 네. 근데 손실 몇 번 맞다 보면은 뭐 한 번만 맞아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만 맞아도 되고 그런 거 이제 한 대 맞다 보면은 또 이제 내가 이거를 안 사가지고 손실만 안 봤더라도 이제 백화점 생각이 나죠. 백화점 가서 뭐 내가 만약에 600만 원 손실이다 뭘 하나 살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건데 자 그런 생각이 이제 향후에 있을 그런 매매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매매를 또 망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항상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제 그때 감정은 그냥 거기다 두고 와라. 뭐 그러니까 항상 뭐 손실봤던 뭐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 그쪽에 두시고 앞으로 매매에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성공 투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인 대통령님은 정말 명언 제조기신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어떻게 멘탈 관리할지 한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사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뭐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들이 다 있으신데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손실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이 손실금에 대한 부분들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매매할 때도 조금만 떨어져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란 말 있잖아요. 나 한 10% 정도 손절 치게 되면은 나중에 1%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이거 대폭락이다, 막 이런 대공황이다, 뭐 도망쳐 이런 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제 공포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몇 번 겪으면서 강심장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데 그 강심장을 혼자서 못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투더 골드문을 통해서 만드시고 좋은 매매 끝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오늘 1시간 동안으로 짧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도 특별히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코인 사부님께서 스윙 전략을 통해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한번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코인 대통령님께서 준비하신 악재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또 악재는 악재가 아니지만. 딱히 악재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악재가 뭐 이런 뭐 큰 악재가 나왔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시장이 전체적인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악재들은 이것저것 좀 악재가 나오곤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크게 뭐 변화가 왔다 이렇다기보다는 좀 이제 이제 뭐 짜잘짜잘하게 이제 이런 이슈도 이제 모이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이제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다음에 엊그저께 시장이 괜찮았어요. 이제 뭐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뭐 이제 메이저 쪽에서도 좀 많이 왔었죠. 이더리움도 올라가주고 뭐 이것저것 올라가주면서 이제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됐나 진짜 반등인가 어떻나 저떻나 이렇게 이런 말이 많았는데 하루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랠리가 하루 만에 그 랠리가 끝났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속임수였는가 페이크였는가 아니면 뭐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인가 뭐 이렇게 등등 많은 이제 고민들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 하루 만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노보그라치에서 내년 1월까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내년 1월 초까지는 좀 횡보를 해줄 전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은 나오지는 않는 뭐 하락이 나오지는 않긴 않겠지만
하락도 뭐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락 자체에도 뭐 3%대, 뭐 5%대. 그래서 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움직여주면서 횡보를 할 전망이다. 내년 초까지는 뭐 이런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라는 거겠죠. 공포 물량도 나왔고 그다음에 극단적 공포로도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해줄 투자자가 필요하고 이제 어떤 물량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투자 상황이라던가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좀 소극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으니 내년 초까지 좀 기간 좀 많이 잡았어요. 내년 초 되게 애매하죠. 내년 뭐 1월 13일도 아니고요. 그냥 내년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 횡보를 좀 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봤을 또 이제 또 다른 이슈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옵션 만기가 좀 도래하고 있죠.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에 이더리움의 옵션 만기가 27억 달러 정도의 옵션 만기가 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나 굉장히 좀 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죠. 옵션 만기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물과 선물을 봤을 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일단은 대부분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자 압박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요. 웬만하면요. 자, 그런데 옵션 만기가 온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는 것도 오는 건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현물이 선물보다 높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것도 이제 그 선물 매도 압력이라던가 아니면은 투자자들의 뭐 어떤 매수 위축 그다음에 투자 심리의 어떤 좀 이제 소극적인 어떤 그런 투자 성향들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같을 때는 어떤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좀 높아지면서 이자 압박도 받아주면서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심지어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옵션 만기도 다가오고 있고 이렇다 보니 지금 현재 많이들 알고 계신 코인들 이제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라이트코인, 뭐 이어서 뭐 등등 해서 메이저 코인들의 뭐 약세가 지금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게 비트코인의 어떠한 그 큰 호재라던가 아니면 큰 상승이 있지 않는 한 메이저 코인들의 상승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간다는 건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 항상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횡보를 해버린다면 다른 메이저 코인들 역시나 횡보 혹은 하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뭐 제가 뭐 이 방송 첫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연말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2017년도 12월 빼고요. 근데 2017년 12월은 2018년 1월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뭐 생각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연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의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이 과거 이력으로 봤을 때도 지금까지 시장 계속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또 반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뭐 지금 연말 시장 안 좋고 조금 이제 춥고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예, 춥고 그래도 내년 초쯤 돼서 이제 봄이 좀 오면서 시장도 이제 풀려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랠리라고 하기도 민망하게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올해가 딱 2주 남은 시점에서 과연 내년 초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코인서브님께서 준비하신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NFT 코인에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다 이건데 일단 일단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코인이라든지 뭐 예전에 뭐 코인 채굴 그다음에 엄청난 또 몸집을 자랑했던 곳이 이제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P2E 관련해서 이 P2E 관련 게임들에 대한 이 전면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이 이슈가 나왔을 당시에. 근데 이 P2E 게임이 뭡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슈가 나왔던 그런 게임들이라든지 제가 이 투더 골드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P2E 게임인데 지금 이제 중국 CC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P2E 게임은 사기다. 그래서 이 전면적으로 좀 단속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좀 알아봤더니 원래 이제 뭐 게임을 하고 말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내가 뭐 알아보고 이런 게임이 있네? 게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게임을 해가지고 뭐 수익 창출한다? 뭐 그런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사기로게 진행이 됐냐면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게임을 하면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평균 한 달 월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적어요. 물론 편차는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못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180만 원이라는 돈을 게임을 하면서 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또 인기를 끌거든요.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트가 그렇게 올라갔던 게 한 달 월급이 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엑시 인피니트 게임 해가지고 그 이상의 돈을 버니까 그렇게 이제 몰려가지고 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그런데 이 클럽에 참여하려면 참여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참여비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참여를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참가비로 더 웃돈을 줘서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장영자 사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그 이상의 투자금을 이제 수익금을 주겠다 해서 막 돈을 모으고 또 다른 사람들 돈을 모아서 처음에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또 돈을 주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신뢰를 얻고 엄청난 긴 시간 동안 투자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기를 벌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거를 파헤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막 돌려막기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네? 이거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쏙 빼놓고 그냥 P2E 게임이 사기다. 그래서 전면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과장된 보도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재를 진행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 왔고 지금도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중국에서 뭐 코인을 뭐 이제 채굴을 하다가 걸리면 뭐 이제 공안한테 끌려간다. 뭐 이제 수감 생활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사실 그것들도 이걸 조금 과장 보도하면서 채굴에 대한 안 좋은 점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안 좋은 게 있긴 한데 그게 원래 실질적으로 막 정상적인 채굴이 아니라 뭔가 편법을 사용하는 뭔가 이제 다른 채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코인을 막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보도해서 이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좀 이제 제재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이 P2E 게임을 좀 제재하기 위한 좀 과장된 보도가 아닌가. 그런데 그것들이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기사를 또 그렇게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P2E 게임을 즐기시고 계시다면 아니면 그런 P2E 게임을 통해서 코인들을 채굴하고 계시다면 뭐 그건 뭐 한쪽에서의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미국과 우리 한국 그다음에 뭐 대만, 일본 이런 쪽 많잖아요. 이런 쪽을 좀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코인 기사 제목을 뽑을 때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들여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실질적인 이슈 분석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무료 방송과 교육 영상들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 1시 반부터 코인사부님께서 올해 스윙 전략을 통해서 고수익을 노려볼 코인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또 호재 이슈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이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켜보기 전에 네. 그 기사 내용 하니까 또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네. 좀 이제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어제인가요? 기사를 봤는데 그 뛰는 사람들에서 네. 저기 송지효 씨랑 윤종신 씨랑 하차한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3년 전 오늘 뭐 이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기사가 계속 나와서 저도 낚시성 낚였는데 기사가 많아요. 예.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좀 이제 보는 사람들에서 좀 마음 철렁하게. 자,
그렇습니다. 네, 송지효 오늘 팬이시죠? 네. 오늘 호재를 좀 말씀드리면 호재라고 하기에는 뭐 맞아요. 호재도 맞긴 맞는데 네. 일단 투자자 보호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날짜였습니다. 어제 날짜로 일단은 국회에서 좀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어떤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냐? 바로 디지털 자산의 이제 관리 감독원을 신설하자. 그래서 이제 ICO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하자라고 이제 이슈가 나왔어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금융감독원 있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D감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들자라고 해서 ICO의 신고와 수리를 맡기자라고 나왔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느냐? 지금까지 코인 이 암호화폐에서 가장 큰 사기 행각을 벌인 거는 바로 ICO죠. ICO가 뭔지 많이도 아실 거고 뭐 당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도 뭐 진행하신 분도 있을 건데 ICO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투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코통 코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사면 10원이다. 근데 이게 다음 달에 상장을 하는데 이거 1,000원 간다. 이래갖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샀는데 다음 달에 뭐 상장은 했어요. 뭐 상장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상장했는데 딱 까보니까 10원짜리 주고 산 게 1원에 상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그래갖고 유명 그 너튜브 그 코인 하시는 분도 저기 2명한테 피습당해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살아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왔죠. 여러분들도 뭐 굉장히 뉴스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 예전에 뭐 신일골드 코인 그죠? 이런 거 보물선 코인 해가지고 보물선을 탁 오늘 저기 있는데 그거를 이 코인에 투자를 하면은 저 보물선의 수익을 분배하느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물선 있지도 않고요. 어디 러시아 영해인가요? 거기 어디 갈 수도 있지도 않고요. 거기에 있는데 뭐 그걸 한답니다. 뭐 그래갖고 이제 결국엔 뭐 신고 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왔어요. 뭐 보물, 뭐 광산이 뭐 있는데 금광이 있는데 나왔는데 투자 조건이 이랬습니다. 그 신일골드 코인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여서 예전에 신일골드 코인 보물선 코인 할 때 신고 안 하신 분들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대체 모르겠지만 아무튼 니네 신고 안 했으니까 또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뭐 그 사람들 또 사기를 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딱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뭐 그쪽 이제 뭐 경찰이나 뭐 이제 그쪽 관계자분들이 피해 보신 게 있나요? 피해 안 봤으면 신고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도 신고해봤는데 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 아무튼 간에 뭐 그렇다 뭐 마트에서 칼 샀다고 다 살인범을 몰면 안 되겠죠 물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어떠한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없었기 때문에 이 ICO에 대해서 너무 우후죽순 나왔었어요. ICO가 너무 우후죽순 나왔고 너무나 피해가 크고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서 그리고 굉장히 큰 악재로서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은 다 이 ICO 사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관리 이제 감독원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하자. 투자자들을 보호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이 D감원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그래도 어제 뭐 토론회를 했다고 하니까 뭐 다음에 또 토론회를 하던 아니면 뭐 법안이 또 통과가 되던 그다음에 그 위원장은 누구로 세울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관리 뭐 신고 수리를 해서 안 된 ICO는 전부 다 불법으로 뭐 취급해서 다 몽둥이 다 때려잡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뭐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야 드디어 이제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건 2018년도부터겠죠. 2017년도 그때부터 솔직히 암호화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근데 이제 2021년이죠. 4년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뭐 감독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왜 지금까지 손 놓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만들어 주셔서 좀 이제 투자자분들을 많이 보호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보호가 돼야 암호화폐 시장 신뢰도가 점점 더 쌓아가면서 좀 건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코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기 유형과 또 피해 사례들이 많지만 이 부분을 정말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 하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라도 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코인 사부님의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뭐 아까 뭐 보물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보물선이 발견됐다. 근데 그 뭐 6시에 기사가 떴는데 8시에 다시 가보니까 그게 뭐 어선이었다 뭐 이런 거나 그다음에 뭐 네. 고창에서 희귀 광물이 발견됐다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참 어디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는 항상 좀 말이 많고, 그다음에 좀 이제 좀 잡음도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변별력이라든지 선별력 이런 것들은 이 투더 골드문을 통해서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호재는 이제 다시 또 NFT와 관련되어 있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라인 SNS가 이제 NFT 사업을 좀 본격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법인을 세우고 그다음 다시 미국에도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이제 법인을 세우고 이 전략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법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이게 사령부를 좀 건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든 전략과 모든 것들을 좀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한국 법인으로 설립을 한 거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다양한 기업들, 그다음에 좀 이런 규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들을 좀 모으고 이런 이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파트너들을 만나서 그다음에 한국 법인으로 진행을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만, 그다음에 뭐 태국, 일본 이런 쪽에 이 인도네시아 쪽 이 라인 사용자가 많은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장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NFT 코인으로 진행했던 게 뭐 다날에서 만든 페이코인이라든지, 그러니까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치킨도 사 먹을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했던 게 뭐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게임을 또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게임을 또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했을 때에도 충분한 또 이 게임 시장 또는 NFT 시장의 또 활성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또 말씀을 드렸던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 자체가 특히 성장 자체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의 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이 NFT 시장은 뭐 크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시장을 해봅시다. 그럼 1,000억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00억은 상당히 작은 돈입니다. 근데 이 1,000억이 그다음에 뭐 100조 이상, 그다음에 그 이상의 단위로 성장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이 시장에 투자를 해서 정말 또 이 좋은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그런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NFT 시장이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뭐 채굴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도 미국으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NFT 시장도 미국에서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커지고 있어요. 제일 큰 시장이 지금 이제 미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막 다양한 파트너들을 또 이제 모집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라인이 갖고 있는 이 사용자들과 그다음에 파트너들까지의 협력을 진행한다면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러면 이 NFT 시장에 기존에 있던 코인들을 또 흡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인수합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코인을 또 이제 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있는 코인을 흡수해서 몸집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그때 가서 뭐 사업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뭐 코인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식까지 병행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뭔가 신사업을 진출할 때 그냥 생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이미 그 시장의 지배력을 좀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해서 대주주로 등극을 해가지고 경영권을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회사를 늘리면서 몸집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똑같이 300억을 투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신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새롭게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회사에 3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취득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면 기존의 NFT의 코인들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자본 시장에서는, 우리 또 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게 너무나도 빈번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성장을 해가는 시장이면 시장일수록 그런 흐름들이 더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던 것보다 NFT 시장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메타버스도 뭐 빌 게이츠가 뭐 이제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뭐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NFT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 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고 난 조금 더 가까이서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은 코인사부님께서 스윙 전략을 통해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 특징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4시간 동안 특징적인 흐름과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과 그 섹터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 먼저 코인 대통령님께서 준비하신 코인 어떤 걸까요? 시장이 그렇게 뭐 큰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고 너무 재미없어요. 네, 그래갖고 심심해요. 뭐를 얘기할까 하다가 이더리움을 좋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얘기를 하려고 좀 가져가는데 왜냐면 이더리움은 뭐 지금 우리 이제 코인사부 전문가께서는 좀 NFT 시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제 공략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뭐 다른 코인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일단은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슈겠죠. 이더리움 2.0이 된다고 하면은 이 코인들, 그 비트코인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게 바로 확장성이었습니다. 왜냐면 확장성이라는 게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는데 국어만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자,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확장성이 안 된다. 지금 그게 문제다. 라고 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더리움 2.0에 대한 확장성이 1000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자체만요. 그래서 확장성이 1000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방면에서 쓰여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하지 않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더리움 2.0에 대한 어떠한 그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 2.0에 대한 이슈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뭐 일단은 뭐 비탈릭 부테린이죠. 아직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막 뭐 트윗도 하고 막 SNS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했는데 요즘은 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슈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SNS 잘 안 하는 것 같고 어디 뭐 숨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또 나와서 2.0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쯤에서 또 이제 한번 또 슥 나와서 또 SNS 한번 또 초읽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된다고 하면은 이더리움에 대한 엄청난 또 이제 상승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가격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뭐 이런 뭐 이더리움의 가격이 뭐 얼마까지 가냐 뭐 아직까지는 솔직히 미지수죠. 우리나라에서도 가격 자체가 뭐 최고치를 찍었다 그랬더니 뭐 4,600달러인가요? 뭐 그때까지 올라갔을 때 뭐 최고치다. 근데 뭐 지금 4,000달러까지 내려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최고치를 찍었다가 내려온 코인에 대해서 이거의 적정 가격은 얼마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더라도 뭐 여러분들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이제 희망 소비자 가격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딱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1,000원, 1,500원 이렇게 하면 적정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 소비자 가격. 적정 가격이고 이걸 이제 이렇게 제시판다. 그래서 그 가격 위아래로 움직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뭐 2+1을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대박 세일을 뭐 막 폭탄 세일 뭐 하지 않는 이상 그 가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냥 1,000원이면 1,000원, 1,500원, 1,500원 이렇게 해서 그냥 딱 거기 있는 그 가격을 지불해 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코인 시장 어떠한 코인도 적정 가격을 뭐 희망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얼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뭐 이유가 뭐 1억이다, 뭐 2억이다 얘기해봐야 예측일 뿐이고요. 그죠? 뭐 6천만 원이다, 뭐 100원이다. 이렇게 해봐야 역시나 예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그렇게 들쑥날쑥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뭐 이런 가격 예측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더리움이 한 4,000달러 정도 되는데 2만 달러까지 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 예,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러니까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아닌데 나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2만 달러까지 간다. 그래갖고 근거는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거는 없어가지고 좀 보는데 일단 2만 달러 가면 좋겠죠. 이더리움 2만 달러까지 가면 좋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 뭐 이더리움 플랫폼이니까요. 이더리움 기반의 이더리움이 2만 달러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 역시나 수혜를 받아주면서 알트코인들에서 엄청난 상승, 엄청 또 펌핑이 또 한번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상승장, 불장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또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어떠한 이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더리움 뭐 그냥 기대감으로만 계속해서 가격이 쭉쭉 올라갔었죠. 보시게 되면은 뭐 7월, 뭐 8월 이때부터 그때 가격이 한 200만 원 선이었어요. 200만 원 선인데 지금 뭐 500만 원, 580만 원까지 쭉쭉쭉 올라갔으면 2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던 이더리움인데 그 사이에 움직였을 때 200만에서 580만까지 올라갈 때 그 사이에 이슈는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죠. 이슈는 없었습니다. 나온 이슈가 없어요. 그냥 그 전에 나왔던 이슈들 그 기대감으로 먹고 살았다. 자, 그렇다는데 지금 또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있는데 차트를 보더라도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보는데 자, 이쪽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차트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7월달, 8월달부터 해서 쭉 올라가죠. 이 580만까지. 자, 근데 올라가다가 자, 어디서 떨어집니까? 자,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죠? 자, 어디까지 올라가요? 470만 원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350만 원까지 회귀해버립니다. 올라가다가 쭉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쭉 올라져요. 580만 원까지. 그리고 다시 쭉 떨어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지금 구간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끝났나? 끝장인가? 이제 이더리움은 끝났나?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네, 그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아이가 이제 점수가 50점에서 100점까지 올라가요. 80점까지 올라가요. 80점까지 올라가요. 와, 뭐 칭찬해줬다. 60점까지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100점까지 올라가요. 근데 80점까지 떨어져요. 우리의 공부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죠? 근데 왜 이런 투자 코인이나 이런 거 보실 때 끝났나? 뭐 이렇게 일단 이런 거 보자마자 끝인가 이 생각부터 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투자는 솔직히 말해서 뭐 100%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게 없죠. 투자에서는 그죠? 이럴 수 있겠다 저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본다. 투자에서는 거의 그 정도일 뿐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올랐나 많이 비싼가라고 했을 때도 그때가 저점이었다라는 거죠. 5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봤을 때 비트코인 역시나 똑같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할 때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더 올라가죠. 그죠? 뭐 근데 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야, 이거 더 올라가는데 사면 또 떨어지고 뭐 그런 생각도 뭐 그런 투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제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저는 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투자 시장이에요. 초기 투자 시장이고 지금까지 많은 금액이 올라왔겠지만 초기 투자 시장에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많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뭐 지금 막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막 매수 누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이게 아니라 이더리움 그래도 크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그런 코인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조정장 속에서 이더리움이 끝이 난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께 해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코인사부님의 특징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예, 뭐 이더리움
그냥 예전에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네. 다 만들었는데 일단은 뭐 몸집이 좀 크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매매를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만큼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더리움과는 좀 상반된 네. 가벼운 거를 조금 이제 특징주를 뽑아봤는데 바로 이제 보라라는 아하. 코인이 되겠습니다. 보라 상당히 유명하죠.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는 코인일 겁니다. 뭐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웨이투빗이죠. 웨이투빗에서 발행한 코인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인수를 하고 나서 발행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발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호재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신사업으로 진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원래 기존에 있던 회사를 인수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게 좀 더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카카오 게임즈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많이 또 상승을 했던 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게임에 접목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것은 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 때 블록체인 기반을 둔 게임을 만들 것이냐, 요게 좀 관건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범으로 운용할 만한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에서 뭐 퍼블리싱하고 있는 게임 중에서 이 보라라는 코인을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과연 이 뭐 게임을 하면서 뭐 임무 수행을 하고 뭐 보상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코인을 보상으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시범 운영이라든지 논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왜? 제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던 뭐 게임을 하면서 뭐 임무 완료를 했을 때 보상을 코인으로 받고 채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채굴을 그냥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굴기를 사고 뭐 근데 이게 뭐 채굴기가 뭐 수식을 뭐 연산을 하고 뭐 해답을 찾고 뭐 엄청난 뭐 공해와 뭐 전기세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린 거죠. 게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뭐 캐와라, 뭐 잡아와라 이러면 그거 갖다 주면은 코인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이 시장에 대한, 이 코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키울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게 이 가장 큰 매력 아니겠습니까? NFT 코인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흥행을 하고 있고 좀 뭐라고 해요? 좀 흔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생소할 뿐더러 제가 이렇게 계속 2주 동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그 게임을 좀 감독을 하는 그런 쪽에서도 좀 사행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제재는 안 하겠지만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또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 아직 뭐 제재 단계도 아니고 그냥 보면 지켜보겠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물을 투자해서 또는 선물을 투자해서 돈을 벌면은 뭐 10%의 수익을 봤을 때 뭐 10%만큼 그대로 들어오고, 뭐 게임에서 뭐 돈을 벌면 뭐 그게 뭐 5%뭐 삭감돼서 들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 버는 건 다 똑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든 것들 다 해봐야 되고 시도해봐야 되고, 이게 만약에 나에게 고수익률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거를 채택해서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런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보라코인 뭐 주봉입니다. 뭐 주봉을 보시면 예전에 뭐 좀 올라왔었지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볼 필요 없고,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대부분 그냥 뭐 200원대, 300원대 여기에서 계속 횡보를 해주던 코인이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1,000원 이상, 거의 2,000원 근접하게 상승을 했다가 눌려주고 양봉의 종가와 양봉의 종가죠. 양봉의 종가와 음봉 시초가 맞춰주면서 결국 또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음봉의 종가, 양봉의 시초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 무료 방송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하다. 거기다가 거래량조차 저번 주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5대 5가 50대 50이 아니라 51대 49로 보는 거예요. 그럼 1%라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 보는 거겠죠. 게다가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밑꼬리를 잡아줘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1,400원 라인대를 돌파해 준다면 예전에 한번 올라섰던 1,600원이라든지 1,800원까지도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아무래도 게임과 코인이 접목됐을 때 조금 더 크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뭐 2,5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충분히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봤을 때에는 이 전고점 라인대 바로 1,6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 여기까지 조금 넉넉하게 두면서 여러분 관심 종목 있죠? 옆에 이제 별 마크 표시해가지고 좀 이렇게 흐름 좀 보시면은 충분한 매수 타이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인사부님께서 NFT, 특히 게임 관련된 코인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코인사부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차트 보는 기법, 매매 기법들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보라코익에서 30%가량의 수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더 스윙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잠시 뒤 1시 반부터 이렇게 스윙 전략을 통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들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1시 반부터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을 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또 오늘 공략해보면 좋을 코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코인 어떤 건가요? 오늘 코인도 좀 이제 저점 공략을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네. 항상 저는 저점 공략이거든요. 그래서 땅에 박혀있는 칼을 그렇죠. 뽑자는 박혀 있는 거죠. 칼을 뽑아서 그게 또 같이 그 칼을 들고 지하실을 내려갈지언정 네. 2층에서 떨어지는 게 덜 아프지 15층에서 떨어지면 너무 굉장히 아파요.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층에 떨어지더라도 2층에서 떨어지자. 네, 뭐 살짝 기왕이면. 이런 마인드로 항상 네. 이제 항상 저점 공략을 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코인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브라는 코인인데 에이브 코인이 이제 상장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코인이 뭔 코인인가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코인이 뭔 코인인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바닥에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바닥에서 나를 얼마만큼 들어 올려줄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에이브 코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점에 있다. 이제 바닥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다. 원형 바닥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어떤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계신 게 에이브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굉장히 내려와 있죠, 그죠? 상장을 이제 33만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흉 튀어올라서 한 3배까지 못 갔어요. 3배까지 못 가고 한 2배 정도, 2배 넘게, 2.5배 정도 갔다가 그날 또 윗꼬리에서 쭉 빠지고 나서 어디서 끝났습니까? 40만 원에서 끝났어요. 40만 원 끝나고 40만 원에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40만 원 계속 왔다 갔다 언저리 왔다 갔다 해요. 횡보한 거죠. 횡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빠집니다. 쭉 빠지고 나서 지금 또 이 밑에 구간에 있죠. 이 밑에 구간에 있는데 이 구간을 좀 이제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구간이 뭐냐? 좀 당겨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쭉 내려왔다가 밑에 바닥 찍고 밑꼬리 달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또 내려오기 시작은 했습니다.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여기서 딛고 어떻게 됩니까? 반등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지지라인이라는 거예요. 지지라인. 그죠? 자, 지지라인 때입니다. 지지라인 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좋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밑으로 쭉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 하락 시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하락한 이후에 반등 시장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뭐 반등 시장이었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치면 올라가다가 저항 라인 때 저항 맞고 떨어지겠죠. 어디까지? 지지라인까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시더라도 너무 나쁘지 않은 움직임들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을 이제 보면은 일단은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가격이 있는데 이제 방송 오면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제 차트 이제 제가 오전 7시에 보다 보니까 어제 차트랑 오늘 차트랑 또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22만 원 이하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만 원 이하로 진행을 하고 이 정도 라인대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면 횡보하는 라인대, 현재 박스권에 갇혀줄 수만 있다면 그 라인대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산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 그럼 더 내려와서 떨어져갖고 지지라인에서 사는 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떨어지고 그대로 상승해버리면 놓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실은 보더라도 매매는 해야 되겠죠, 그죠? 매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익을 보고 손실을 봅니까, 그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2만 원 이하로 매수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위로 하지 마세요. 할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는 지지 라인 때겠죠. 이 라인 때 20만 원 라인 때. 손절 라인 때 이 20만 원 지지 라인 때를 이탈했을 시에 손절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항상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딱 20만 원 딱 찍으면 손절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20만 원은 이탈했지만 밑꼬리 달고 올라오죠. 얘들 지금 전부 다. 자, 이때는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캔들의 몸통이 뚫려가지고 그 다음날 이 여기를 또 이제 이탈돼가지고 그 다음 또 음봉이 나오고 있다. 이럴 때 손절하라는 겁니다. 이때가 손절 타이밍이에요. 그냥 20만 원 이탈됐네, 떨어졌네, 손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또 밑꼬리 달고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20만 원 손절 라인 때 잡으시고요. 자, 목표할 수 있는 라인 때 일단은 최종적인 걸 봤을 때는 뭐 아무리 봐도 한 40만 원대인데 뭐 지금 사가지고 40만 원 가려면 일단 뭐 2배 정도가 되니까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고 갈지 안 갈지도 일단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중간 라인 정도, 그죠? 중간 라인 30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 때죠.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바로 이 라인 때 30만 원대까지 홀딩해 주시고 목표가 잡으시고 매도 걸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또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코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좀 빠르게 좀 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바로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뭐 코인 말씀드리기 전에 저번 주였죠. 제가 이제 니어 프로토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여기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뭐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했는데 뭐 좀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뭐 바로 저번 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죠. 네. 뭐 이게 뭐 얼마나 저도 올라가지도 네. 모르겠어요. 뭐 한 400% 정도 올라갔었는데 네, 400% 넘게 올라갔었죠. 뭐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린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또 이제 BTC 마켓에 있는 겁니다. 바로 솔브케어라는 코인이 되겠는데 이 솔브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의료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불편할 겁니다. 만약에 대학병원에 간다고 한다면 수납을 하고 또 어디 갔는데 여기 왔는데 또 수납하고 오라고 해서 또 수납하러 갔다가 또 올라갔는데 뭐 하고 그래서 또 뭐 하고 오고 막 너무 복잡할 거예요.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간결하게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또 저렴하게 진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 최근 또 오미크론에 대한 뭐 전염병이 또 확산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또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또 이제 포진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 다분한 그런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요거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좀 크게 보면은 사실 예전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나서 다른 코인들은 좀 올라왔었는데 이 솔브케어만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한 번씩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신호를 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오미크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또 계속 7,000명. 전 세계적으로도 뭐 확산이 되고 있고 뭐 중증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올라섰다가 저항 라인대를 오늘 돌파해주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70 이하로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287이에요. 그래서 그냥 290 괜찮으니까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400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0까지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정말 BTC 마켓이 핫한데 그중에서도 우리 코인 사부님께서 공략주로 주셨던 니오 프로토콜 400% 넘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잠시 뒤에 1시 반부터 코인 사부님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왼쪽 아래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시 반부터 스윙 전략을 통해서 고수익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숨 돌리시고 바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